피디님. 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갑자기요? 네. 직원분이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퇴사하실 것 같아요. 왜요? 피디님 호준쌤 아시죠? 알죠, 알죠. 호준쌤이 이번에 단기 매도 하신다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순수익이 어마무시해가지고 그만두시고 전업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순수익이 그 정도로 커요? 그래도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네. 맛있는 거 사달라고요? 아니 사실 1년에 한 건 하긴 너무 쉽잖아요. 네. 근데 1년에 한 건에서 그 정도 수익을 내본 사람이면은 전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호준쌤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실까봐 너무 불안해요, 지금. 호준쌤 가시면 안 되는데. 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진짜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봤더니 엄청 노후화된 빌라가 질비해 있어요. 그쵸? 이쪽에는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좀 많이 외졌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에서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여기 근처에 학교도 없고요. 심지어 상권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빌라거든요. 그러면은 파는데 오래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직 매도는 안 됐고요. 이제 수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의 낙찰을 받았고 양도 차익만 8천만 원 정도? 양독 차익 8천만 원이요? 네.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했는데 남들 두 번 해야 낼 수 있는 수익이잖아요. 호준쌤이 물건을 굉장히 잘 고르셔가지고 양도 차익만 8천만 원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조금 보고 수부님들한테도 좀 꿀팁을 전수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내부까지 볼 수 있는 거네요. 내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인테리어 중이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호준쌤은 막 준신축 빌라 좋은 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투자금이 얼마 없으세요. 얼마 있으셨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천만 원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보통 3천만 원이 마지노선 아닌가요? 이 물건 자체도 초기에 시작한 투자금 자체가 2천만 원이 채 안 돼요. 와. 네.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소액으로 빨리 단기 매도할 수 있는 물건만 고르시거든요. 아니 2천만 원으로 양도 차익 8천만 원이면 4배예요. 대단하시죠? 퇴사할 만하신데. 퇴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호준쌤이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물건을 고를 수 있었는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준쌤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소부님들도 하셔야죠. 그쵸. 피디님 말고. 소부님들도 하셔야죠. 소부님들 화이팅! 빨간색 사이에 있는 요 빌라입니다. 이거예요? 네, 요거. 네오빌. 확실히 이 근방에 있으니까 새 거 같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여기 일대에 노후화된 물건이 많다 보니까 우리 물건이 확실히 좋아 보이죠? 네. 우리 물건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요? 2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요? 한 15년 조금 안 됐어요.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준신축이네요. 아니 옆에랑 비교해도. 제가 예전에 단기 매도 무조건 되는 빌라 조건 찍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노후화된 주택 안에서 준신축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거래 잘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 특징에 부합하는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축, 빨간 벽돌 사이에 얘만 그나마 준신축인 물건이다. 사실상에도 여기 사이에 있어서 그렇지 그쵸. 그렇게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빛나 보이는 아이이지 신축이랑 준신축 물건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을 만한 물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특징들을 잘 살리셔가지고 물건을 잘 고르셨어요. 한번 위에 올라가 볼까요? 구독! 자,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죠. 네. 준신축 물건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이 있고 조금 더 노후화된 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우리 물건은 좀 노후화된 쪽에 속하는 빌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입니다. 이런 빌라들은 당연히 저층을 봐야겠죠? 그쵸. 네. 호준쌤이 101호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으셨어요. 바로 앞이네요. 바로 앞에.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왜냐면 보행기 같은 것도 끄시고 하시잖아요. 네. 바로 왔다 갔다 하시기 너무 편하죠. 들어가시죠. 물 마음대로 끼셔도 돼요. 그럼요. 지금 상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호준쌤의 흔적이 보이는. 호준쌤 계세요? 호준쌤이랑 같이 찍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호준쌤이 또 임장을 갔어요. 또요? 네. 매주 임장을 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임장을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 혼자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안에 상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약간 생 날것의 빌라는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구축 빌라 낙찰 받으면 요런
이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상태가 돈이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상태가요? 네, 이런 상태가 돈이 됩니다. 좀 찍어주세요. 왜 돈이 돼요? 이런 상태면 사람들이 입찰을 안 보니까 아. 네.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호준쌤이 낙찰 받은 것처럼 낙찰가 자체가 내려가고 낮은 낙찰가의 낙찰을 받으면은 그만큼 수익이 크잖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수리하면 돼요. 바꿀 수 있는 부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호주쌤의 흔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호준쌤의 흔적이지 않을까요? 여기 호준쌤의 흔적. 그러네요. 아니 호주쌤이 직접 다 공사하시는 거예요? 호준쌤이 예전에 처음에 하셨을 때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네. 한 건, 두 건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호준쌤이 최대한 하시려고 하십니다. 아 진짜 네. 손재주 좋으시네요. 손재주가 좋은 편이신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근데 재능 없는 저도 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예요. 일단은 거실이 여기 있는데 뭐 이 정도 사이즈면 적당하죠? 네. 거실이랑 주방이랑 분리가 되어 있고 주방은 좀 큰 사이즈입니다. 거실 비해서는. 냉장고 자리도 나오고요. 싱크대는 지금 교체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인테리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가스레인지 바꾸려고 여기다 가져다 놓으신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안방이죠. 오. 근데 약간 여기 저랑 걸어 다니시면서 느껴지시나요? 이 약간 스멜이? 네. 그쵸? 약간 노란색 벽지. 전에 점유자분이 담배를 많이 피우신 것 같아요. 아. 담배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 화장실은 상태가 그래도 우와. 깨끗해요. 요거 타일 수리했는지 제가 좀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기 수세미의 흔적이 있는데요.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이쪽에서 보니까 타일을 덧방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러네요. 네네. 확실히 덮어놓으니까 깨끗하긴 하네요. 그쵸? 네.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나머지 방 2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방, 쬐끄만 방, 작은 방. 여기 작은 방은 사이즈가 나쁘진 않네요. 그쵸? 네. 작은 방들도 지금 수리가 다 필요해 보이고 여기도 이제 화장실. 와, 화장실이 2개예요? 네, 화장실 2개인 구조예요. 여기도 타일 덧방을 다 해둔 것 같네요. 이게 타일이 아니라 그냥 폼 같은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 저기 밑에 조금 부족했잖아요. 네. 부족해서 다 못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거울도 바꾼 느낌이에요. 도기는 안 바꿨고 수납장이랑 거울 정도 바꾼 것 같아요. 깨끗하죠? 네. 이게 화장실 2개, 방 3개인데 네. 몇 평이에요? 몇 평일 것 같아요? 17, 8평 되지 않을까요? 17, 8평. 여기 21평입니다. 21평이요? 네. 와. 이 집 팔고 매도 차익 8천만 원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얼마에 받으셨는지 몰라가지고. 낙찰 받으신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이요? 8천만 원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거의 2억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여기 시세가 2억이 돼요. 2억이 돼요, 네. 여기가? 이 상태로는 당연히 2억에 못 팔겠죠. 네. 근데 호준쌤의 손이 닿으면서 깨끗해지면서 2억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호준쌤이랑 이제 전화통화를 할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궁금한 걸 다 여쭤볼게요. 네, 쌤. 호준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주차만 살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여기 집이 맞아요? 상태가 좋은데요, 아주? 아, 좋다고요? 중간중간 벽돌은 왜 있는 거예요? 벽돌이요? 네. 바닥 지금 붙여놓으려고. 바닥을 뭐 하신 거예요? 본드로 붙여놨어요. 덮방하려면 그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장판 깔 때 이게 뜨면은 까는 게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 밖에서 이거 가져다가 접어놓으신 거예요? 네, 지금 훔쳐봤어. 이거 다시 갖다 놔야 돼요. 호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준이고요. 소다경매에서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랑 같이 지금 일하고 계신 호준쌤이시고요. 호준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좀 봤더니 여기 물건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쳐졌을 때를 상상하면 그쵸. 어마무시할 것 같아가지고. 그쵸. 맞아요. 우리가 딱 요거만 봤을 때는 아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못하겠다 생각 드는 게 이제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물건을 고르시게 됐어요? 저는 인턴 쪽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규제가 터졌죠. 그쵸. 조정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걸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네. 제가 이제 무주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수원 쪽을 검색하고 있는 와중에 이 물건을 보게 된 거죠. 다른 분들은 규제 터졌다고 하면 이제 막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 찾아보시고 막 이러는데 그쵸. 근데 수도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다. 그렇죠. 요거를 완전 산 증인으로서 증명을 해주셨네요. 경쟁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찾아보게 됐었죠. 여기 처음에 임장 왔을 때 어떠셨어요?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어. 어떤 게 끔찍했어요? 우선은 네. 역하고도 굉장히 멀었었고 맞아, 여기랑 엄청 멀어. 라는 생각이
뭐 하기가 힘들다고요? 걸어서 오기. 아, 걸어서 오기. 네. 또 임장 통해서 이제 부동산에서 들었을 때 그 뒤쪽으로 무슨 비행기 정류장 같은 게 있어서 네.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다가 이제 이 세류동보다는 호매실동이 훨씬 더 시끄러워서 네. 여기는 좀 괜찮다. 어. 라는 얘기도 들었고 많은 분들이 보고 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집을? 네. 근데 이제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네. 아, 여기 팔리지도 않고 안 된다. 얼마 못 받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반대로 생각한 게, 그럼 이분들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들으셨을 거니까, 이분들은 거기가 이제 맥스로 생각을 하고 입찰을 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매도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입찰을 봤더니, 이게 낙찰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를 찾은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좀 생각을 했어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단기 매도 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보다. 네, 맞아요. 호준쌤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막 대출이니 뭐니 규제도 터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도?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고 경매는 네. 규제를 떠나서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런 규제로 인해서 포기할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기회를 찾는데 분명히 기회가 있거든요. 이제 포기 안 하고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리고 실제로 딱 규제 터지고 나서 경매 입찰자 수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특히 수도권에서. 호준쌤도 그런 기회 속에서 지금 이 물건을 경쟁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낙찰 받아오신 거잖아요. 맞죠. 예상에는 10명 이상 들어왔어야지 맞는 물건이거든요. 맞아. 평수도 크고. 근데 저는 5명 들어왔었거든요. 사실 호준쌤이 규제가 안 터졌으면은 이 물건 양도 차익이 8천만 원까지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규제가 터지고 나서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호준쌤이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역시 포기하지 않는 자가 돈을 꾸준히 번다니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호준쌤 지금 임장 가셨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저랑 같이 촬영 안 하시고. 호준쌤이 생각하시기에 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손품하고 발품을 팔아서 네. 얻어지는 정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보지 않으면 그 정보에 대한 오류를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와서 보면 그런 오류도 체크할 수 있지만 네. 그거 외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들이 보이면서 물건에 대한 이제 확신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임장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임장할 때 이건 진짜 중요하다 혹은 이거는 진짜 꼭 아셔야 된다 하는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 호준쌤만의.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컨디션을 아주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집 내부에 대한 컨디션. 네, 왜냐면 너무 옥상이나 누수 관련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범위의 층수를 보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민 탐방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를 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거를 고지고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치. 그 사람들의 말이 고지고대로 이제 정답이다라는 생각하에 포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말도 곧 장점으로 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좀 설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이 부동산에 갔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믿을 건 믿고 이렇게 참고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나만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요? 초보자분들은 기준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건물의 컨디션을 많이 보실 건데 근데 너무 이제 썩은 빌라라든가 우선 그런 1차적인 거는 저희 이제 토다 경매에서 기준을 잡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네네. 그런 기준 하에 우선은 소품을 팔고 그 이후에 들어갔을 때 건물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산다 조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산다 조사. 산다 조사를 이제 하라고 저희는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집들의 컨디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의 집하고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잡히거든요. 그쵸. 그럼 그 기준이 우선 1차적인 기준이 되고
그 기준 하에 이제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팔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나의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 눈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제 걸러들일 거 걸러들이면서 이제 매도가를 산정해 보는 거죠. 잘 하시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기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손품조사 하시고 전화조사 하시고 그리고 현장 나와서 산다조사, 판다조사까지 완벽하게 하시면은 진짜 나만의 기준점이 딱 잡히거든요. 맞아요. 그 기준으로 이제 밀고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은 이도 저도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거든요. 실배우다가 네.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장님네가 집을 팔아줬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더니만.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요걸 너무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부님들.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호준쌤도 지금 계속 임장을 다니시잖아요. 네. 매주 임장 다니시고 또 실제로 단기 매도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매학원 직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냥 강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FM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현장에서 항상 느끼고 있지만 시장이 계속 변화가 엄청 많잖아요. 급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지식, 예전에 내가 한 번 수익 내본 거 가지고 계속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임장 다니면서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떤지,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이 지역이 거래가 잘 되는지 아닌지,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임장 다니시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장 임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그쵸.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거는 맞아. 인터넷 앞만 뒤져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준쌤도 그렇고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을 또 잘 알려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다경매 분들이 잘 낙찰 받으시고 잘 매도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퇴사하시는 거 아니죠? 퇴사는 절대 안 하고요. 지금 임장해야 되는데 그 네. 시간을 뺏으시면 좀 약간 곤란한 법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당당해주셔도 어머 그니까 지금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맞죠.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하고 있는 게 다 돈이거든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다경매 회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신년이니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다 경매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 많이 힘들고 규제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규제는 말 그대로 규제일 뿐이고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니까 저희 소다의 경매를 통해서 또 많은 기회를 잡고 수익 내시는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그쵸? 호준쌤도 퇴사하시지 말고 저랑 계속 같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장 잘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호준쌤이랑 통화를 마쳤는데 원래 더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호준쌤이 임장해야 된다고 끊으라고 하셔가지고 호준쌤이 저렇게 당당하시지 않았거든요. 돈 버시더니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죠. 우리 소부님들도 이렇게 단기 매도 하시면서 가슴 속에 있는 이 사직서를 나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막 경매 배워볼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경매 학원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 유튜브만 켜도 경매 관련돼서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죠. 꼭 저한테 배우지 않으시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장을 진짜 다니는 학원인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강사인지 요거는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이론만 배울 거면은 사실 서점 가서 책 5권 정도만 읽으면 다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책에 담을 수 없는 진짜 실전 스토리를 현장에서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서 익히는 것도 1년 전, 10년 전 그런 현장에서 익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시장이 급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따져보시고 이 첫 발을 잘 내디드셨으면 좋겠어요. 올 2026년에는 하려고 하셨던 목표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그 목표들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